현재 순조롭게 K-21 전투기의 스텔스 개발과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연구원들은 2016년 계획대로 KF-21 개발이 완료된다면 블록1 세미 스텔스 형태의 국산 전투기와 동시에 블록2 완전한 스텔스 형태의 전투기를 한국 공군이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신감을 밝혔는데요. 몇몇 부정적인 언론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까지 KF-21 전투기 연구 개발자들은 개발이 좌초될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 없이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거대한 난관으로 알려졌던 4대 핵심 장비 개발과 엔진 탑재 지상 시험까지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2022년 이륙 시험 전까지는 여러가지 시험과 전자장비 개발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공식 확인되었죠. 애고고려 제국TV 그런데 현재 이러한 KF-21 전투기 연구진들에게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기술력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군사무기 언론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당연 고도로 발전된 레이더의 탐지 성능입니다. 과거부터 인류 역사상 창과 방패의 대결은 끊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요. 단단한 방패를 뚫으려고 더욱 강력한 창을 개량해내는 것이 인류가 가진 본능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존재 자체가 무적이라고 여겨지던 스텔스 전투기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급격한 변화를 맞닥뜨렸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은 전투기 유격에 필요한 지대공 레이더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더욱 강력한 탐지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마침내 여러 차례 레이더 실험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들을 희미하게 포착하는 데 성공이 되자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연합 역시 비상이 걸렸으며 다음 세대의 차세대 스텔스 기술 개발을 강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냉혹한 군사무기 분야에서 급격한 기술 발전 변화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도태되는 것이 분명했고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관한 문제는 KF-21 전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기존의 구형 스텔스 기술을 대체할 만한 차세대 스텔스 기술을 대한민국이 개발하지 못한다면 스텔스라는 이름뿐인 전투기는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탐지되어 순식간에 격추되고 많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캐치해냈고 우리나라의 특기인 초종밀 공학을 주도록 다음 세대 한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의 출처는 대고구려 제국 한국이 진행하는 계획은 한 번쯤 들어보셨던 플라즈마 스텔스 계획인데요.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만 진행하는 계획인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은 이미 플라즈마 스텔스에 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기초적인 체계를 구축해 놓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고성능 레이더파의 전도성 표면을 플라즈마 스텔스가 완벽히 흡수한다는 방식에 관한 기술 연구 보고서를 공식 발간한 적이 있으며 플라즈마의 이온화된 대기 성분은 레이더의 마이크로파를 흡수한 뒤 무의미한 에너지와 파장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고성능 레이더가 KF-22 전투기를 관측해봤자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새로운 결론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플라즈마 스텔스에 대한 연구개발부를 신설한 후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 올리는 중이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로 한국이 개발할 새로운 무인 공격기에 플라즈마 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KF-21 전투기의 동체를 이용해 플라즈마 스텔스 장막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볼 예정인데요. 현대시대 전투기의 전투 방식은 얼마나 빨리 레이더로 적 전투기를 탐지하는가 하는데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적군의 전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레이더 탐지를 최대한 흡수해서 KF-22 전투기가 적군의 전투기에 식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스텔스성을 보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현재 이러한 전투기의 은신을 목적으로 비행체 형태를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게끔 디자인해 레이더를 난반사시키거나 레이더 파동이 상쇄되도록 스텔스 형상을 전투기에 적용시키는 방식과 표면에 고성능 스텔스 도료를 칠해서 레이더의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방식은 이미 전 세계 강대국들의 전투기에 직접 활용되어 실전에서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영상의 출처는 배고그려 제국 채널. 하지만 스텔스기의 가장 핵심적인 스텔스 도료 방수 은정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명적인 독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 보유에 부담이 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도 F-22 전투기에 값비싼 스텔스 도료를 바르는 방식을 대신하려 뒤늦게 플라즈마 스텔스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스텔스 도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단숨에 타파하기 위해 비행체를 레이더의 시야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스텔스 기술인 특수 도료를 도포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플라즈마의 전자기파 흡수 능력을 이용하려는 연구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꿈꾸는 단계적인 기술 발전 방식은 2016년 F-21 전투기에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고 2030년 중반 다음 단계인 6세대 전투기에 적용할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다른 강대국들과는 다르게 플라즈마 스텔스를 인공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기 동체 단면에 티타늄 합금과 전자기 방사선 이온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기체의 동체 부분에 플라즈마 발생기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양날개의 끝부분엔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게 핵심 관건인데요. 전투기의 동체에서 발생한 전리기체는 기체의 표면을 따라 꼬리 쪽으로 흐름에 따라 양날개 끝에서 발생한 자기장으로서 플라즈마를 기체 외부에 고정시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얇은 형태의 플라즈마 장막이 F-21 전투기에서 계속 유지되며 레이더 탐지가 불가능하게끔 만들죠. 레이더의 포착 시 전투기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현무9 미사일과 편법 북한 미사일은 물론 KU-6 무인 스텔스기까지 하늘을 활강하는 모든 물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이미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 6세대 항공 장비의 핵심 체계로서 기술력 향상에 따라 완전한 형태로 구현되는 순간 스텔스 전투기에 관한 유지 비용과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입니다. 즉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완전한 형태의 플라즈마 스텔스막을 구현한다면 과거부터 존재했던 미국산 무기와 러시아산 무기라는 구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형성해 F-22 전투기의 초대박 해외 수출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21세기 현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공중무기의 핵심 체계인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아무도 모르게 몰래 비행해 적군의 전투기를 사전에 탐지해버려 전투 즉시 어디서 쏜지도 모르는 미사일로 격추시켜버립니다. 현재 한국의 플라즈마 스텔스까지 개발한다면 스텔스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을 아득히 따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구형 스텔스 전투기까지 무력화할 수 있어 향후 우리 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군요.